안녕하세요. 이직저직 취업학교의 신재입니다. 오늘은 청년 취업 마스터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이 뭐였죠? 진로 고민을 많이 해야 취업이 잘 된다. 예, 오늘은 어쨌든 진로, 취업의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진로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진로 설정이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하냐? 제가 정말 십수년 동안 많은 학생들, 많은 사람들의 어떤 취업 관련 또 진로 관련 상담을 해왔죠. 취업이 잘 되는 친구들. 뭐 취업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뭐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되거나 또 뭐 경쟁이 치열한 그런 뭐 좋은 회사를 가는 경우를 우리가 취업이 잘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취업이 잘 된 친구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진로 설정이 잘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취업은 일시적인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4학년 때, 그죠? 뭐 4학년 한 1년 동안 사실 뭐 여러분들이 뭐 한 뭐 3학년 때부터 준비는 하지만 어떤 특정 순간에 어떤 회사에 입사하는 거죠. 그죠? 입사 전형을 준비하는 게 취업입니다. 그죠? 내 진로는 평생 동안의 경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예, 과정이니 평생의 과정이니 그만큼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이제 진로 설정이란 거는 내 지향점을 미래의 어떤 목표, 내 경력에 있어서 어떤 직업, 어떤 직무를 선택해서 어떤 커리어를 가겠다. 무엇을 위해서 또 그것을 그 직업을 선택하는지 뭐 그런 직업 가치관도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진로 설정이란 것은 어떤 나의 전체 평생 경력의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고 또 그 중에 뭐 주로 이제 여러분들 뭐 초기 다 사회인으로서 초기 단계이겠지만 어쨌든 목적성, 지향성을 가지고 고민하는 게 진로입니다. 반면에 취업은 뭐 취업도 준비할 건 많죠 하지만 되게 일시적이다. 회사 들어가고 나면 끝이죠 뭐 취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일시적인 활동에 치중하다 보면은 더 중요한 진로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진로 설정이 잘 되어 있으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예, 취업 준비를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3학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늦어도 3학년 2학기, 뭐 3학년 한 1학기에서 3학년 중에 어쨌든 3학년 과정 중에 진로를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3학년 1학기 정도에 해놓으면 좋은 거는 3학년 2학기부터 취업 준비를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취업에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다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4학년생들, 뭐 심지어 제가 졸업하고 취준생도 상담을 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이미 취업을 해보거나 취업 뭐 지원도 많이 해봤는데 아직도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직무를 무슨 어떤 직업 어떤 직무가 나한테 가장 잘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사실은 내가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될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지금 선택할지 어떤 직업이 나한테 잘 맞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진로 설정이 잘 돼 있으면 자신의 이제 흥미 적성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도 있고 또 직무를 정확히 정해놨으니 그 직무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착착착 나오겠죠 단계적으로 그죠? 착착착 예. 그래서 당연히 취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또 취업을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진로 설정이 잘 되어 있으면 진로가 확실하면 자소서 작성할 때도 여러분들 뭐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또 수업이 있겠습니다만 소신 있게 쓸 수 있어요. 또 면접 때도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지만 왜 지금 이 직무를 선택했습니까? 당연히 물어보겠죠. 이 직무를 또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그런 때 진로 설정이 잘 되어 있으면 당연히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소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합격할 확률이 올라가겠죠. 예, 예, 합격할 확률이 상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로 설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취업이라는 것은 항상 진로의 어떤 과정 중의 일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로 설정을 먼저 확실하게 하고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먼저 진로 설정. 여러분들 뭐 요즘에 워낙에 이제 수시 전형 덕분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진로 교육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뭐 진로 이야기를 아주 뭐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또 대학생이라고 또 진로 설정 알아서 잘하는 게 뭐 다 진로 설정을 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오늘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최적의 직업이라는 여러분 최적의 직업을 좀 찾으셔야 돼요. 최적의 직업이 뭡니까? 예, 사실 거의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뭐, 예, 신생은 아니지만. 최적의 직업이란 뭐냐? 일단 여러분들이 진로 고민을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흥미,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일, 적성, 내가 또 잘할 수 있는지 여부, 뭐 소질, 역량, 그리고 여러분들 성향, 또 각자 성향, 캐릭터, 기질 같은 게 다르죠. 이 여러분들 어떤 개인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의 특성을 일단 흥미, 적성, 성격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가 네, 사실 직업입니다. 직업 탐구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흥미와 적성, 성격에 잘 맞는 직업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최적의 직업이란 바로 내가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고 또 성향에도 잘 맞는, 그러니까 흥미, 적성, 성격에 두루두루 잘 맞는 직업을 제가 최적의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적의 직업을 일단 찾아야 돼요. 그 고민을 충분히 하고 그게 발견이 되면 최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답이 안 나오면 최선의 직업이라도 그죠? 최저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야, 이 정도가 최선이다 하는 직업을 찾아서 그 다음에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뭐 흥미, 적성, 성격 여러분 다 아는 단어잖아요. 그죠?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단어. 근데 이 최적의 직업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흥미, 적성,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좀 오늘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먼저 흥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직업을 정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흥미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거, 또 관심 있는 거, 또 좋아해질 것 같은 그런 일이나 직업을 선택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흥미를 가지고 직업, 진로를 정할 때 근데 주의를 해야 돼요. 왜?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 흥미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관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좋아한다고 하는데, 예? 누가 말리거나, 그 부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옆에서? 나 짜장면 좋아해. 아, 내가 볼 땐 너 짜장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경우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면 나는 뭐 뮤지컬 좋아해. 나는 뭐 공포 영화 좋아한다. 야, 너가 무슨 공포 영화 좋아하냐? 막 이럽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한다고 그 대상이 뭐 영화건 사람이건 뭐 그죠? 어떤 컨텐츠건 또 아니면 뭐 무형의 것이건 뭐 누가 부정하는 경우 없죠. 왜냐면 어차피 자기 스스로 그냥 좋아한다고 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흥미를 가지고 좋아한다는 어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직업을 택할 때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꼭 무조건 틀리다는 개념이 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객관화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진로를 정할 때는 진정한 흥미,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진정 좋아하는 일입니까? 이렇게 써 있죠. 정말 좋아하는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대상일까? 일일까? 그래서 객관화. 객관화하는 작업을 좀 거쳐서 한번 검증을 스스로 자가 검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내 흥미가 진정한 흥미인지 확인하느냐? 진정한 흥미, 정말 진짜 흥미일 때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네 가지 크게 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흥이에요, 감흥. 감흥이 뭡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뭐 졸업하고 식품회사에서 뭐 마케터 하겠다. 뭐 CJ 계열에도 그런 회사 많이 있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당장에 막 뭐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갔어요. 뭘 저녁 아니면 뭐 마트에 갔어요. 뭐 이렇게 막 식재료를 막 봐. 막 기분이 좋아져야 되겠죠. 아이 식품 제조회사에서 마케터 할 사람이 그죠? 막 먹는 거 너무 싫어하면은 그 말이 됩니까? 예, 그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뭐 그런 거야. 아니면 뭐 자동차 내가 뭐 자동차 회사에 가겠다.
뭐 현대자동차 가겠다. 뭐 그 남자 여자 뭐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우리가 기존 관념적으로 뭐 자동차는 보통 뭐 남자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뭐 여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아 자동차 되게 관심이 많아. 그럼 뭐 자동차 회사에서 마케터 꿈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자기가 그 대상 진짜 좋아하는 대상일 때는 감흥이 생겨야 돼요. 기분이 좋아지고 자꾸 관심이 쏟아지고 또 오히려 내가 힘들 때도 그것만 생각하면은 아 막 엔돌핀이 나. 뭐 이 정도면 정말 진짜 흥미 맞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이렇게 졸업 후 진로로 생각하는 직업이나 일을 지금 이제 결정을 했는데 뭐 그냥 뭐 덤덤해. 그렇다고 하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진정한 흥미가 맞는지 그 대상이. 예,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진정한 흥미일 때의 특징, 몰입.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예. 몰입이 잘 됩니다. 진짜 좋아하는 거. 예. 또 뭐 몰입하면은 그 이렇게 몰입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 유명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예, 음, 이스라엘 어떤 유대족 그 이름이라 굉장히 좀 이름이 좀 특이한데 아무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대상일 때는 집중이 잘 돼. 그러니까 평소에 나의 어떤 집중력보다 더 집중력이 더 생긴다는 거죠. 뭐 남학생들 아까 뭐 오늘 계속 게임 얘기합니다만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막 3, 4시간 지나도 예, 전혀 뭐 그냥 몸만 좀 피곤하지 막 정신이 맑아지자 하면 할수록 오히려 뭐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뭐 스포츠 좋아하는 학생들 뭐 동아리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주로 동아리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많이 하니까 뭐 농구 동아리 할 때 또 막 한 3시간을 뛰어도 막 지치지 않는다. 그런 친구는 농구를 진짜 좋아하고 몰입이 잘 되는 거죠. 그죠? 예. 아니 뭐 음악 동아리.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아카펠라 한동안 좀 빠져가지고 직장인 동아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정말 시간 잘 가요. 예. 그냥 밤에 뭐 직장인 동아리니까 밤에 할 수밖에 없지만 밤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디 저희 방배동 이런데 예, 지하 스튜디오 빌려서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금방 갈 수가 없어. 몰입이 잘 되는 거예요. 몰입이 잘 된다는 거는 지금 방금 제가 또 힌트를 준 거죠. 시간이 잘 가요. 제가 아주 예전에 저희 그 아이가 요리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름 좀 뭐 그 좀 인지도가 있는 유명한 이제 제가 제빵 뭐 요리하는 분한테 보낸 적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좀 그냥 예, 뭐 지인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좀 몇 시간 이렇게 해보게. 제가 그게 아이 데려다 주고 아이 데려오면서 제가 뭐라고 처음에 물어봤는지 아세요 혹시? 예, 보통 부모님들 같았으면 이랬을 거야. 야, 뭐 오늘 재밌었니? 뭐 배웠어? 뭐 이랬을 텐데 저는 처음에 질문을 아이한테 너 오늘 시간 얼마나 빨리 갔니? 응? 천천히 가, 시간이 빨리 가니 천천히 가니 이런 식으로 그때 애가 시간이 빨리 갔대. 그 얘기는 뭐냐? 몰입을 엄청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흥미 대상일 때는 그것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 몰입이 잘 된다. 그럼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그 몰입을 잘하는 친구는 솔직히 그 과목에 대한 그 전공에 대한 흥미가 좀 진정한 흥미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자, 세 번째 활동입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좋아하는 대상일 때는 뭔가 관련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그죠? 뭐 음악 좋아한다고 하고 사실은 뭐 어, 감상만 하는 경우 뭐 음악 자체는 감상도 이렇게 주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야구 지금 여기 야구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야구 비유를 많이 해요. 응? 야구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냥 TV로만 뭐 관람 TV로만 시청하면서 좋아한다고 하는 친구가 있고 뭐 A, B, C라고 할까요? 제가 뭐 강의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A는 TV로만 보면서 야구를 좋아한다고 그래. 뭐 서울의 자존심. 예, 그 팀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 B는 또 TV로도 보지만 뭐 직관 가는 걸 즐겨한다고 그래요. 예. C는 TV로도 보고 직관도 가지만 이 친구는 사회인 야구까지 막 한다고. 그러면은 누가 진짜 야구를 더 뭐 꼭 뭐 A가 야구 좋아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할 수는 없죠. 누가 더 제일 야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느낌이 듭니까? 사실 뭐 B나 C죠. 뭐 대부분 강의 때 제가 물어본 주로 C를 많이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좋아할 때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뭐 여자 아니 뭐 배우 예.
연예인들 막 진짜 좋아하는, 주로 청소년들이긴 합니다만,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 뭐 누구 막 군대 입대한다고 하면은 논사 훈련소 앞에까지 막 가가지고, 예? 꽃다발 들고 미리 기다리고 그러죠. 지금이야 뭐, 그런 일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 예. 그런 것들. 어쨌든 열정, 진짜 열정 있는 거, 진짜 좋아하는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 지속성. 지속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참, 저도 이거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예전에 여러분들 DSLR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디카, 예. 그때 막 사가지고 다 너나 뭐 나나 너나 다 삽니다. 근데 그걸 사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한뭐 1년 이제 막 갖고 다니다가 이제 어디 처박아 놓고 아니 막 조카 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나중에 막 이제 동호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예, 막 회장도 하고 거의 이제 프로는 아니지만 준 프로급 사진 실력을 갖추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흥미일 때는 오랫동안 그게 지속돼야 돼요. 그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흥미를 갖게 되면 금방 몇 달 만에 이제 흥미가 떨어지고 회사도 마찬가지 사실 그죠? 여러분들 단순히 전공에 대한 데 흥미적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만 바라보고 취업을 했다가 실제 회사 가서 1, 2년 다녀보고 직무가 너무 안 맞아서 어, 뭐 제일 좋은 경우는 회사에서 그래도 보직을 바꾸는 경우고 그게 안 되면은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 그게 사실 요즘 좀 많아지고 있죠. 취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좀 더 급하게 취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지속성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정한 흥미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감흥이 있는지, 몰입이 잘 되는지, 활동, 내 그것과 관련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지, 또 지속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최근 1년 전부터 좋아했던 것보다는 한 뭐 10년째 좋아하는 거라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진짜 좋아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고 진로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예. 음, 두 번째 요소, 적성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적성.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좋아해도 잘할 수 없다면, 예. 앞에서 이제 흥미 얘기를 했죠. 뭐 진정한 흥미. 예. 내가 좋아하는 거는 확실해 어느 정도. 근데 혹시라도 잘할 수 없다면, 우리는 보통 좋아하면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취업 전에는 직접 해보는 건 아니니까. 물론 뭐 인턴이나 혹시라도 또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뭐 직접적인 경험을 일부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해보기 전에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성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 자, 제가 이렇게 성공한 분들, 정말 소위 유명한 분들,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이제 진로에 대한 이야기 방송 미디어에서 많이 하죠. 그때 되게 아쉬운 게 있어. 그런 분들 이렇게 그 뭐 진로 조언할 때 학생들한테 꼭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택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분들 좋아하는 일을 택한 건 맞겠죠. 제가 그거를 뭐 부정할 수는 없고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좋아하는 일을 택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 봐야 될 게 한번 예. 자, 좋아하면 잘하게 되는 것인가? 그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좋아하는 일 해서 성공했다고 하니까. 잘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일까? 예. 여러분도 혹시 어렸을 때 뭐 태권도, 피아노, 미술 뭐 그런 거 배워봤던 경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사실 소질이 내가 어느 정도 적성이 있으면 처음에는 다 똑같이 제로 상태지만 배울수록 좀 더 습득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되고 또 이해도 빨리 되고 또 그걸 활용도 빨리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좋아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처음에 똑같이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소질이 적성이 너무 이제 부족해지면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져요. 상대적으로. 뭐 그 상태에서도 엄청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또 뭐 어느 정도 실력이 개선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죠? 예. 여러분들 뭐 좋아하고 노력해서만 다 잘 된다고 하면 솔직히 뭐 대부분 뭐 행복해야 되지 않나요? 사람들이? 예, 그죠? 뭐 요즘에 솔직히 게으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사실 뭐 제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 작은 테마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사실은 잘하는 거를 우리가 좋아하게 된다. 그러니까 잘하는 내가 소질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그 생각을 못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 회사, 일반 직업들, 그죠? 예체능은 사실 어느 정도 소질을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조기 이제 뭐 영재성을 발굴하거나 또 그런 조기 진로를 정할 수 있는데 사실 뭐 회사원, 뭐 마케팅에 대한 소질이 얼마나 있을지, 내가 영업을 얼마나 잘할지, 그죠? 뭐 내가 뭐 캐드 설계를 얼마나 잘할지,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할지 알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진정한 흥미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꼭 같이 고민해야 될 게 적성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고자 하는 직업이나 직무의 적성, 그러니까 소질, 뭐 쉽게 얘기하면 소질, 또 역량이라고 기업에서 많이 표현합니다. 그죠? 뭐 역량이라고 보통 지식이나 기술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는데 종합적인 걸 얘기하는데 어쨌든 내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걸 개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회사에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또 들어와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을 빨리 승진시키고 연봉을 더 주지 좋아하는지 가지고 그 지원자를 평가하거나 뭐 지원자 할 때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지 열정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죠? 또 적성을 사실 지원 단계에서 판단하기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나중에 입사하고 나면은 딱 실무를 할 때 딱 비교가 되죠. 성취 결과가 바로 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성, 잘할 수 있는 직원을 좋아하고 회사에서 또 그런 직원이 회사를 오래 다니고 또 회사에 성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하는지 여부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충분히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흥미와 적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네 가지 아마 경우 케이스가 좀 생길 거예요. 자, 잘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적성이 있다, 적성이 뭐 없다 또는 부족하다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그리고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내가 이제 흥미로 보면 되겠죠. 이제 흥미가 진정한 흥미다, 뭐 흥미가 확실하다, 뭐 흥미가 없다, 흥미가 부족하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런 직업이 지금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택할 제일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1순위는 이거죠.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 예, 이게 최적의 직업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는 좋아하면서 잘하고 또 성격에 잘 맞는 일. 그러면은 여러분들 피해야 될 거는 이건 사실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피해요. 적성도 없고 부족하고 흥미도 없는 그런 건 여러분들 뭐 택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겠죠. 혹시라도 부모님이 뭐 강요해서 부모님 강요나 뭐 본인의 정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대부분 요즘에 뭐 그죠? 싫어하고 소질도 없다고 생각하는 걸 누가 택하겠어요.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 상황이에요. 내가 좋아는 하는데 좋아는 하지만 적성이 부족한 일과 소질은 있는데 적성이 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뭘 택하게 되냐? 예, 이게 항상 항상 인생에서는 2위, 3위 정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1위나 뭐 꼴찌는 구분이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4분면의 비유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예, 저는 제가 조금 전에 사실은 좀 힌트를 준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또 이게 경력자들도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제가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예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뭐 잘하는 일 다른데 어떤 걸 골라야 되냐. 저는 이때 잘하는 거, 그러니까 흥미가 부족해도 잘하는 걸 선택하라고 해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죠. 회사에서는 일을 잘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실 뭐 입사할 때도 맞죠. 여러분들 취업의 어떤 상황에서도 입사 전형에서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좋아하는지 열정을 자꾸 확인하는 것 뿐이지 관련된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적성, 역량, 소질, 잘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자꾸 진로 설계할 때부터 또 취업 준비할 때 그런 관점에서 자꾸 준비를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고. 그죠? 예. 자, 다음은 성격. 제 세 번째 요소. 제가 이제 진로 설정을 위한 4요소. 흥미, 적성, 성격. 그리고 마지막은 직업이었죠. 자, 사실은 흥미, 적성이 제일 중요해요. 진로 정할 때는 제가 이제 두 가지의 흥미와 적성. 적성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그 두 가지만 잘 맞는 직업을 찾아도 성공하는 거고요. 근데 간혹 또 성향, 본인의 기질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성향이나 기질이 되게 뚜렷해. 어느 한쪽으로. 그런 경우에는 직업에 따라서 일부 직업은 특정 성향, 기질을 좀 빈번하게 또 많이
강하게 좀 쓰기를 요구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때 너무 성격이 안 맞으면은 예, 또 흥미 적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예, 오래 그 직업을 오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흥미는 어느 정도 성격과 또 연관이 있어요. 흥미랑 적성, 아까 얘기했듯이 흥미랑 적성이 다를 수 있듯이 적성과 성향은 다를 수 있는데 흥미는 사실은 성향, 그러니까 뭐 성향에 맞으면 또 그 흥미를 갖겠죠. 성격에 안 맞는 거를 사실 뭐 그렇게 좋아할 진정한 흥미로 판단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겠죠. 자, 이 사실 성격, 기질 이야기만 하면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도 거의 3, 40분 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진로를 위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뭐 영업 제일 잘 아는 거, 영업 뭐 판매직, 영업직. 뭐 그런 거 하면 좀 내향성인 친구들이 보통 더 좋아하기도 하고, 뭐 내향형도 근데 그럼 내향성인 내성적인 친구들은 영업이 안 맞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 영업도 굉장히 그 업종마다 직무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외향적인 친구들은 좀 더 이제 저희가 뭐 아웃바운드라고 하는데 고객을 막 직접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영업은 확실히 외향형들한테 잘 맞을 수가 있고요. 맞을 확률이 높고요. 근데 내향형들도 사실 일반 기업에서 하는 B2B, 기업 간의 거래를 하는 영업에서는 사실 고객들이 그 회사의 제품이나 솔루션, 서비스 미리 그런 것들 리스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응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불특정 다수의 기업에 막 전화해서 영업하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어차피 그죠 기존의 또 고객사, 기존의 파트너사, 뭐 새로운 고객도 직접 문의 전화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향성이 아주 뚜렷하거나 아주 크지 않은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영업은 나는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럴 필요는 없다. 단 고객을 찾아가야 되는 직접 모르는 사람 맨 땅에 헤딩이라고 하죠. 뭐 대표적인 게 사실 뭐 판매직에 가까운 쪽이 그런 직업이 많죠. 뭐 보험 설계 요즘에 뭐 다양한 이제 직업 명칭으로 부르긴 합니다만 뭐 아니면은 뭐 자동차 판매직 뭐 그런 쪽은 굉장히 좀 외향적인 게 확실히 어울리겠죠. 뭐 직업에 따라서 또 되게 음, 현실적인 것들을 주로 다루면서 하는 일, 주로 뭐 공무원, 은행 그런 데서 하는 거는 뭐 굉장히 거기서 뭐 창의적이거나 뭐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는 일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뭐 마케팅이라든지 일반 기업에서도 아니면 연구개발직은 뭐 상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기획을 하고 할 때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끊임없이 어, 떠올려야 되고 또 그걸 잘 정리하고 뭐 그런 일을 할 때는 또 성향에 따라서 되게 또 잘 맞거나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또 주로 이성적으로 하는 이성을 많이 발휘해야 되는 이성을 써야 되는 그런 직업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또 반대로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직업. 뭐 대표적인 서비스 직업 같은 경우 감성적이죠. 감정이라고 적혀 있네요. 예. 뭐 아니면 또 이렇게 뭐 교사도 사실 선생님들이 이성적일 수도 있고 감성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교사라는 특히나 뭐 초등학생, 중학생 교사분이라면은 좀 더 감성적인 측면을 잘 쓸 수 있는 또 그런 성향이 잘 맞는 분들이 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좀 저희가 그죠? 터치를 해줘야 되죠. 마음을 일단 열어주면서 또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죠. 반대로 뭐 법조인 요즘에 저희가 뭐 항상 뭐 유명한 사건 재판 결과 나오면 야 판사 이렇게 분들 뭐라고 하는 그런 저기 네티즌들이 많은데 예, 뭐 너무 형량이 가볍게 줬다. 어쨌든 뭐 이성적이어야 되겠죠. 또 뭐 사실 아까 은행 돈을 다루는 직업도 다 이성적입니다. 뭐 재무회계팀, 경리팀 가면 사실은 뭐 분위기가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좀 빡빡한 예, 그죠? 뭐 이렇게 거기서 엄청 막 예, 즐겁고 막 유쾌한 그런 근무 현장을 뭐 그런 팀도 있긴 하겠지만 회사에 따라서 생각하시는 건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성을 주로 써야 되니까 뭐 회사의 수입, 지출, 매출 뭐 여러 가지 월간 또 결산하고 뭐 분기 결산, 뭐 세무 또 그런 것들이 다 이성적으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신의 성향을 먼저 좀 파악해서 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혹시라도 특정 기질, 성향을 좀 많이 빈번하게 써야 되는지를 확인해서 그게 잘 맞는 가능하면 그죠? 그런 직업을 택하는 게 또 최적의 직업을 택할 수 있는 택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조금 전까지 이제 최적의 직업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리를 일단 먼저 하면은 여러분들이 최적의 직업, 나이, 흥미, 적성, 성격에 두루두루 잘 맞는 직업을 뜻하고요. 그런 직업은 직업 탐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뭐 거꾸로 진로 탐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대학생들은 그래도 청소년보다는 직업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지만 또 이게 보면은 막상 자기 전공과 관련된 쪽 직업만 좀 알고 다양한 직업을 두루두루 안 살펴보고 진로를 결정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거에 대한 하나의 대안 힌트로 거꾸로 진로 탐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건축 설계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어요. 뭐 아무래도 이건 좀 건축 관련 전공자인 학생이 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건축 설계사를 지금 좀 고민 중이야. 진로로, 직업으로. 그럴 때 근데 내가 다른 직업을 많이 고민을 해보진 않았어. 그랬을 때 역으로 이 직업을 역분해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건축 설계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또 역량이나 또 어떤 활동들을 하는 직업인지 거기서 그죠? 필요한 것들 쭉 살펴봅니다. 예. 건축 설계사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도 중요해요. 그런 행정 규제를 알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설계를 해야 되니까 또 시공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디자인 능력, 예. 혹시라도 뭐 좀 심미적인 게 중요한 뭐 그런 또 일반 좀 예, 딱 틀에 박힌 그런 이제 구조물을 만드는 설계사 말고 내가 좀 더 정말 아름다운 뭐 TV에나 소개되는 그런 뭐 전원주택 또 아니면 뭐 일반 건물들도 굉장히 뭐 이렇게 새로운 스타일의 건축물을 내가 설계하겠다. 그럼 디자인 능력도 좀 중요할 수 있겠죠. 또 뭐 건축 이군결이 다 비슷합니다. 요즘에 다 컴퓨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또 건축 설계사는 다양한 시공할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 또 아까 뭐 공무원 여러 사람들과 또 다양한 이제 파트를 담당하는 사람 커뮤니케이션도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직업 관심 있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흥미 적성 또 역량 그런 경험적인 것들 쭉 역으로 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그것과 관련된 또 직업을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 예, 제가 뭐 예, 다 보이시죠? 그래서 역으로 내가 특정 한두 개 직업밖에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어. 근데 뭐 직업 탐색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가 좀 뭐 이렇게 좀 시간도 부족하고 잘 뭐 모르겠어. 그럴 때는 그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직업을 분해를 해서 그 직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해한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그것과 주로 그런 것들이 주로 요구되는 또 직업을 찾으면서 진로를 좀 더 넓게 한번 직업을 탐색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아시겠죠? 네. 이제 오늘 뭐 강의 거의 끝나갑니다. 예, 생각해 봅시다. 뭘 생각해 볼까요? 예, 뭐 오늘 제가 강의 시작 때부터 강조했죠.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당장 이제 취업 준비 얼마나 잘 되고 뭐 충분히 하고 뭐 미진하고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진로를 먼저 그죠? 꼭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진로 설정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나서 취업 준비를 탄탄하게 해야지 가장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흥미, 예, 제가 오늘 뭐 무슨 얘기 했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 수업을 강의를 들은 학생들 다 진정한 흥미 꼭 5글자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진짜 좋아하는 거. 진정한 흥미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적성. 제가 사실은 흥미, 적성 둘 다 중요한데 뭐를 더 강조했나요? 오늘 수업에서 강의에서. 적성이죠. 잘하는지 여부. 소질, 역량. 예,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죠? 프로페셔널 잘해야지. 프로는 잘해야지. 프로가 대충 하면서 프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충 하면 저희가 아마추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내가 적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했는지 그냥 단순히 흥미만 가지고 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 또 직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질들을 생각을 안 해보고 지금 결정했는지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혹시라도 지금 뭐 4학년 학생들 뭐 졸업한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진로를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설계하지 않고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마음의 여유를 더 갖고 진로부터 확실하게 진로 설계를 다시 점검해 보기를 저는 권합니다. 네.
두 번째는 뭐 나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 직업 가치관. 제가 오늘 수업에 좀 시간 관계상 직업 가치관 이야기를 뭐 생략했는데요. 어쨌든 흥미적성 성격에 잘 맞으면서 또 여러분들 각자 자신마다 갖고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른 가치관이 있죠. 그래서 나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연봉, 수입, 또 안정성, 뭐 직무 특성, 직무가 나의 흥미적성에 잘 맞는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모두 다 물어보면은 다 중요하다고 그래요. 예, 연봉도 중요하죠. 안정성, 예, 좀 뭐 은퇴할 때까지 계속 안 잘리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직무, 뭐 제가 하는 일도 흥미적성이 잘 맞아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일치되는 직업을 찾기 어려워요. 또 그런 회사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한테 가장 중요한 제 1순위가 뭔지를 꼭 고민을 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나는 진짜 다 일단 연봉만 말해주면은 잘 다닐 수 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해야 되고죠. 나는 뭐 오히려 연봉이 또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뭐 실제 경험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뭐 지나친 야근 때문에 제가 뭐 거의 뭐 컨설팅 쪽에 계시던 분들은 가끔 이제 병이 나가지고 그만둔 경우도 있어요. 뭐 연봉 억대 연봉 받는데도 다 소용없습니다. 몸이 병이 나는데 뭐 그죠? 남들이 부러워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가치를 꼭 취업하기 전에 진로 고민하는 시간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 끝났고요. 다음 강의는 대표 업종과 기업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또 특히 2, 3학년생들은 산업이나 업종 그런 특성을 잘 모르고 이렇게 좀 진로를 결정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